나 20년 동안 보험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실비가 있으신데 갱신이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신 거예요. 제 어머니가 실비 가입할 당시가 몇 년 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10년 12월이요 2010년 12월. 그때가 3년 갱신이었어요? 5년 갱신이었어요? 5년 갱신이고요. 우체국이에요. 보세요. 네. 2010년 12월이면은 2015년도에 한 번 갱신된 거고. 네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그렇죠. 한 번 더 갱신될 건데 지금 예고장이 그쵸, 날라온 게 지금 그렇게 2배가 뛴 거죠. 55년생이시면은 지금 45에다가 지금 이제 보험 나이로 뭐 64세 아니면 65세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체국에 실비에다가 보험금 얼마나 타먹었었죠? 계속 못 찾으시다가 최근에 그거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그냥 그거 치료받는 것만. 근데 납입했었던 보험료로 따지면 턱없이 지금까지 부족하게 받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0년 12월부터 몇 달 안 남았지만 2배씩 올라가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올라가는 보험료까지 낸다 그러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하고 하지 정맥류 치료를 했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병력이 없었다 그러면 해약을 하고 새로운 메이저급 회사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대로 무조건 전환을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우체국과 거의 뭐 더블로 올라간다 그랬죠.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네, 따로요. 따로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뛴다 그랬다고요? 46,000 얼마여서 지금 이제 12월에 갱신된다고 하는 게 98,000 얼마요? 98,000원이면 10만 원 돈이거든요. 이거 착한 실비로 바꾸면 보험료 한 3만 원대로 떨어져요. 아, 3만 원대요? 네, 3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무조건 전환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네. 암 보험을 갱신형으로 들어놓으신 거예요. 흥국이랑 교보랑 두 군데를 들었다가 심혈관이나 뭐 뇌혈관 쪽으로 없으신 거예요. 진단이나 이런 게. 그래갖고서는 이거 갱신을 없애고 현대 쪽으로 해서 심혈관이나 이런 거를 진단비를 넣고 심뇌혈관 수술비 뭐 이러고 1에서 5종 수술비도 없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 현대에다가 1에서 5종 수술비까지 넣어서 20년 앞 90세 만기로 해갖고서는 91,000원 정도 그냥 설계 받은 게 있는데 20년 납입으로 해서 90세 만기에서 9만 얼마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담보가 비갱신형입니까? 네, 다 비갱신이고 그다음 뭐 요즘에 그 무해지환급인가? 아, 무해지 환급형으로 받으셨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결국 비싼 건 아니고 그 설계사랑은 어떤 관계예요? 관계는 없고요. 현빈씨 나오는 거기에다가 아, 저 보험 클리닉? 네, 거기다 그냥 문의만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보험 클리닉에 가입하지 마시고 초특급한테 가입하세요. 아, 네. 그래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보험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까지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놈의 설계사들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연락이 잘 안 돼. 왜냐면 이 보험금 지급 부서하고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초특급 이하 여기 움직이는 지금 총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무들이 다 관리해서 해드릴 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해서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초특급한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어떠한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초특급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네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이거 요즘에 그 심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설계사들이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비에서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싹 다 나옵니다. 진단비가 없다 그러면 진단비만 안 나올 뿐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넣지 않으면 마치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불안하게 말을 하니까. 불안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특급이 맨날 방송에서 지랄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지금처럼 얘기를 하고 진단비가 들어가면 보너스 개념으로 더 받는 것 뿐이지 넣지 않았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유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진단비를 넣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여유가 되면 넣는 거고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뇌혈관보다 보장의 범위가 조금 적은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넣어도 무방하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뇌졸중보다 뇌혈관 질환은 2.2배에서 2.3배가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 뇌혈관 수술비도 요즘에 넣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뇌혈관 수술비 또는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넣고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수술비가 지급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실비가 있으면 실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이라는 건 넣어서 나쁠 건 없으나 이것저것 때려 넣다 보면은 나중에 유지 못해서 해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은 부담스럽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보험은 저렴하게 가져가야지 설계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진단비 5천이 좋다 뭐 8천이 좋다 무슨 개소리냐 1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애들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영이님, 착한 실비로 전화는 1월에 변경되는 실비가 더 좋으면 또다시 전화는 안 되겠죠? 요거 전화는 안 됩니다. 근데 해약하고 그때 다시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최근에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12월 해서 그 사이에 만약에 병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실비도 가입하기가 어렵고 할증 또는 부담으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비는 보험료가 싸니까 보장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병력이 특별히 없다. 그만 그때는 해약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말도 안 되게 특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실비를 가져가도 상관은 없다. 아셨죠? 꼭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 초특급 말만 들으시면 안 돼. 알겠죠? 깨달음님 어서 들어오세요. 45세 남사 질병 후유장애 1000에서 3000만원 중 얼마가 적당한가요? 수술비는 5종 수술비만 가입해도 되나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5종 수술비만 가입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중 어느 게 적당한가요? 당연히 3000만원이 좋겠죠. 그러나 질병 후유장애로 받기 힘들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유가 된다 그러면 3000만원에 80세 만기까지 하세요. 90세 만기는 너무 비싸지니까. 알겠죠?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질병 후유장애는 넣을 필요 없다. 이거 설계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알겠죠? 우리 수봉맘님 어서 들어오세요. 1950년생 아버지 단체 실비 있는데 개인 실비 필요할까요? 라고 했어요. 50, 60, 70.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단체보험이 있으면 항상 개인 실비는 가져가되 1년 동안 유지하다가 내가 납입 중지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개인 실비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실비는 있어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좀 가슴이 좀 떨리네요. 궁금하신 거 말씀해보세요. 제가 초특급님 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무담보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5년 내에 이게 아토피로 공부를 하면 이게 풀리나요? 지금 아토피 치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어때요? 가끔 약 먹어요. 약 먹으면 그거는 일단 부담보에서 풀리지 않아요. 안 와요? 네, 부담보에서는 안 풀리는데 왜냐면은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입하고 나서도 계속 치료를 드문드문이라도 어찌됐건 받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풀리지는 않는데 피부에 대한 부담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피부 쪽으로 일해서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탈모약 복용하지 않습니까? 탈모약을 복용하면 피부 부담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아니 이거 피부 부담보면은 이거 피부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피부 쪽은 어차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다들 뭐 가입들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병원을 얘가 이제 계속 다녔잖아요. 근데 실비를 타먹을 수 있어요? 피부 부담 보니까 당연히 못 타먹죠. 실비로도 피부 쪽으로는 아예 못 타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피부하고 종합하고 같이 마찬가지예요. 못 받아요. 이거는.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만약에 A라는 보험사는 해주고 B라는 보험사는 안 해준다 그러면 해주는 A라는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보험사 공통이에요. 그러면 얘가 피부과로 약 먹고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뭐 실비로도 못 타먹고 아무것도 이제 못 타먹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못 타먹어도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왔다리 갔다리 통원 치료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통원으로 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 받는 경우에는 10,000원, 15,000원, 20,000원 자기 부담금을 빼고 받는 거라 이게 받을 게 별로 없어. 한 번 가서 약 받으면 그 얼마죠? 병원비가? 아니 근데 약을 받는 게 한 일주일밖에 안 줘요. 그렇죠. 일주일치 받으면 얼마나 나와요? 약값이. 건강보험 처리하고 본인 부담금 얼마예요?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이면 동네 의원 가서 10,000원 처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금 10,000원을 빼면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부담보가 아니라 피부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10,000원 빼면 10원 한 장 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방송에서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보가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워낙 금액이 작고 피부에 대해서는 아토피 말고라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보험금 청구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해하셨죠? 답답하네요. 답답하다는 게 피부 부담보가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기분상의 문제지 피부 부담보가 떨어져서 나중에 치료비도 한 푼도 못 받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쪽으로? 피부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 딸하고도 같이 얘기해도 돼요. 딸이 지금 질문한 게 뭐예요? 스피커폰이니까 말씀하시면 돼. 뭐라 그랬어? 피부 말고
만약에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걸로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그렇죠. 왜 피부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치료비가 나와도 자기 부담금 빼면 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분상으로는 약간 찝찝할 수는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알겠지? 아니요. 저희 보험 내 식구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초특급이 늙어 죽을 때까지 관리해 드릴 거야. 예, 감사합니다. 네.